가난할수록 오히려 돈돈거린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죠? 왜냐면 그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을 바로 대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천박한 느낌을 줘야지 내가 가난한 게 합리화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머릿속으로는 돈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점잖은 척, 돈 이야기 안 하는 척, 난 돈 없어도 행복하고 충분히 나는 뭐 가치관을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내에는 돈이 없는 걸 회피하고 싶은 건데 부자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한 100억 정도가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돈은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돈을 생각하겠지만 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성장일 수도 있죠. 건강일 수도 있죠.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돈이 일부인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포지션이 큰데도 마련하지 않죠. 예, 왜냐면 제가 가난할 때도 이제 뭐 만나는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좀 가난하시면 보통 가난한 사람들 주위에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 하더라도 그냥 월급 300 받는 사람, 그리고 뭐 대출 받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 있다 보니까 만나면 사실 돈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맨날 연애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막 다른 이야기 하는데 속으로는 돈 없어도 돈 버는 방법이 궁금해도 말하는 순간 그 말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췄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고 제 주위 사람도 그랬고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이 돈 생각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언제 좀 충격을 받았냐면 제 와이프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다른 지역에 살아서 그 지역에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누나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윤진아 너는 유튜브 보니까 진짜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돈 버는 것만 하는데 왜 그렇게 돈 이야기만 해? 너 적당히 벌었잖아. 그러니까 돈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되는데 이 채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그 정도로 돈이 좋냐?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누나한테 누나는 돈 안 좋아요? 물어보니까 나는 돈 하나도 안 좋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한 달 있다 그 누나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잘리고 이제 울면서 이제 제 와이프한테 전화 온 거죠. 친구니까. 그래서 뭐 누구누구야 나 이제 잘려서 하면서 막 울면서 돈을 이제 빌리는데 참 아이러니했어요. 분명히 본인은 돈에 관심 없고 저를 돈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대했는데 저는 행복하게 저의 삶을 사는데 그분은 돈을 엄청 안 좋게 이야기하고 저를 비하했던 분인데 한 달 후에 직장 잘려서 돈 빌리고 싶어서 울면서 제 와이프한테 전화 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냥 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일수록 오히려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약간 폄하하고 돈에 미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자기 삶은 더 힘들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돈에 대해 말하는 걸 터부시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걸까요? 아니면은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갑자기 저도 들으면서 뭐가 먼저일까? 근데 왠지 복합적일 것 같아요. 이거에서 이거고 이거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러니까 선순환이나 악순환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데 서로 악순환을 해서 돈이 없고 없는 마인드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재수없게 생각하고 그럼 돈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게 돌면서 스스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더 가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릴 때 저희 돈 만지고 나면은 부모님이 손 씻으라 하잖아요. 맞아요. 돈 더럽다고. 네. 근데 그거는 물론 다른 의미에서 그냥 진짜 사람들 손을 많이 타서 그런 거긴 하지만 네. 뭔가 그 돈이 마치 부정한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다루는 문화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책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좀 우리 솔직해지자 그쵸. 그런 거죠. 네. 이 책에 보니까 그 본인이 대표님께서 좀 힘드셨을 때 이제 돈 때문에 막 부부 싸움하고 막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막 이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 자체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저희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들 너무 돈돈거리지 마라. 돈보다 있는 거에 감사해라. 그리고 네가 지갑에 10,000원 있으면 항상 공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제가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100,000원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대요. 그리고 너무 돈을 벌려고 욕심 부리면 몸이 망가지니까 잠 많이 자고 적당히 일하고 그다음에 직장은 최고의 곳이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해라. 항상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고 항상 돈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 용돈, 병원비, 그다음에 장 보는 비용, 그리고
제가 그거를 카드를 들여서 본인들이 이제 쓰고 싶을 때 써요. 많이 쓸 때는 진짜 100만 원 이상 쓰실 때도 있고 또 집도 이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어머니한테 드시고 싶은 과일을 많이 사갖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비싼 과일은 어른들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질 못해요. 그래서 맨날 만만한 것만 사시니까 제가 집에 갈 때마다 그런 것들 마트에 가서 많이 사서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돈 드릴 때, 현금 드릴 때 그 멈출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출 수 없는 그 뭐 어떻게 주체 못한 기쁨과 그 다음에 그 카드 어른들한테 막 썼을 때 그런 거 있거든요. 아, 그렇게 저 주변 어른들 모셔다 놓고 식사하시게 하고 대접 한번 쫙 해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진짜 좋아하시는데 네. 아들이 돈 버니까 엄마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어릴 때는 돈 벌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직장 생활하고 해랬는데 지금의 삶이 어머니는 훨씬 더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렇게 카드를 주고 돈을 주고 과일 사주는 부모가 몇 명이 있겠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라고 하는데 분명히 옛날에 저렇게 아니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도 똑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뭔가 그러니까 항상 착하게 살아라. 돈 욕심 부리지 마라. 근데 실제로 제가 어머니의 그 과거의 삶과 지금 삶했을 때 어머니 지금 삶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비단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신 건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들이 받쳐줘서 행복하신 건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돈이 행복의 다가 아니다.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네. 맞는 말. 네. 근데 돈이 없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가 돼버려. 맞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여기에 책에 보니까 그 부자들이 더 돈돈거릴 것 같은데 가난할수록 더 돈돈거린다. 이거 말고도 네. 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네.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에 대한 거짓말 네. 6가지 이런 걸 소개해 주셨어요. 네. 방금 가난한 사람이 더 돈돈한다 말고 또 다른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또 가난한 사람들은 네. 일단 부자를 싫어해요. 부자는 싫어한다. 부자를 싫어하는 게 저도 똑같은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돈을 벌기 전에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 볼 때 쇼핑몰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쇼핑몰 잘하는 사람들 메일도 보냈어요. 누구신지는 공개가 누군지는 어렵나요? 하지만 아주 잘 나가셨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아. 그분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면서 진짜 집에서 내가 살림이라도 할 테니까 다마고치를 좀 키워달라. 그러니까 좀 노하우 좀 알려달라. 그렇게 메일을 좀 몇 군데 보냈어요. 근데 당연히 다 무시당했죠. 근데 그분들은 매출 인정할 때 막 3억, 5억, 막 매출 1억 이런 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잘 벌까 이런 생각했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뭐 람보르기 같은 거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계약서, 막 건물 계약서 찍고 할 때마다 와 진짜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럽다는 생각보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재수 없다였어요. 재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저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님이 돈이 없으실 때 돈이 없을 때는 진짜 재수 없다. 그런 이제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친구 중에 한 번씩 잘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몰고 오고 명품을 착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잘 사는 친구들. 그걸 보면 친구들 딱 오면 이제 뭐 가방이나 뭐 시계 같은 걸 한 번씩 보여주면 애들이 와 좋은 거네 하면 딱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나가니까. 저는 월세 살고 돈 없고 빚쟁이고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저 친구는 엄청 여유롭게 엄마 아빠 잘 만나서 하는 거 보고 근데 그게 제가 어떤 걸 알았냐면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진 것 자체를 상대방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부자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감각이 발달돼 있으니까 돈을 잘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득을 주는 사람, 실을 주는 사람들을 피부로, 감으로, 후각으로 알아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딱 만나서 5명이 있으면 한 명이 자기를 재수없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근데 표정은 똑같아 보이는데 그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에게 당연히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은 이야기나 좋은 제안을 하지 않겠죠. 저도 어느 모임에 가면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교회를 가든 뭐 하든 그 딱 눈빛과 느낌만 받더라도 그냥 내 행태가 재수 없구나. 내가 뭔가 잘 되는 게 좀 배가 아프고 왜냐면 다 같은 급이었는데 제 어느 순간 뭔가 삶이 바뀌었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느껴져요. 근데 다른 부자들도 내가 그 사람 모임에 갔을 때 항상 안 좋게 보는 걸 느꼈겠구나 싶어서 어떤 걸 바꿨냐면
진짜 저 사람이 싫지만 제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스스로 마인드를 체크했던 게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 저 사람을 존경한다. 저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걸로 해서 내가 눈빛을 바꾸게 돼서 막 뺨때기 이렇게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해서 간 다음에 누구 딱 부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네 대표님 진짜 나 저 사람을 존경한다는 눈빛을 바뀌었거든요. 배우겠다. 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연예인들도 만날 경우도 있고 회장님을 만날 경우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이었으면 예를 들어 1조 기업가를 만나면 딱 드는 생각이 그냥 뭐 아이템 잘 잡아서 잘 됐구나.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고 배울 거 없겠지. 그냥 결과론적 이야기 하겠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완전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지금 과정을 존중해 준다는 눈빛을 딱 바꾸니까 딱 그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뭐 누군지도 물어보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락처도 받아가고 했던 게 그 참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만 해도 되구나 이걸 느꼈죠.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경멸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데 일부러라도 바꾸면 좀 삶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꼭 그 뭐랄까 명시적으로 딱 나눠 싫어 안 하더라도 이 바이브라는 게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네, 사실 진짜 사기꾼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사기꾼 가짜 부자가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한 보이는 인원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일단 그런 사람임에도 대표님은 처음에 그러면 난 저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태도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관계를 그 상황에 주어졌잖아요. 그 상황에 주어졌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네. 세 가지예요. 이 사람을 존경하는 눈빛을 보낸다. 무관심한다. 안 좋은 눈빛을 보낸다. 어차피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고 이미 함께하기로 한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의 눈빛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안 좋았던 일도 있습니다. 어떤? 저에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 눈빛을 보내니까 자기가 더 성공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진짜 사짜 많이 만났거든요. 서울에 엄청 큰 갤러리 운영하는 원장님까지 만났어요. 미술 투자, 그림으로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삼성에서도 하고 있고 뭐 현대에서도 하고 있다. 왜 항상 대기업에 있는 총수들의 며느리들이 그 아니면 미술관을 하겠냐? 미술관 하는 이유가 있다. 그 갤러리인데 그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풀어요. 근데 그때 눈빛을 너무 존중하는 눈빛을 보내니까 그 사람이 뽕에 차가지고 그 모임에 한 15명 있었거든요. 다 하고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태도가 마음에 든다. 비즈니스를 제안한다 해서 막 그림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했던 그 눈빛이 마이너스가 됐던 적도 있었죠. 왜냐하면 사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럼 구분을 어쨌든 얘는 사짜구나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어떤 돈 많은 분들 뭐 사짜든 아니든 그런 분들을 만날 일이 많지만은 사실은 SNS 컨텐츠로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건 그냥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냥 일반 SNS 컨텐츠 시청자 입장에서 찐과 사짜를 구분하는 법이 있을까요? 어렵나요, 이건? 예전에는 좀 직관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사짜들도 사람들의 심리를 알거든요. 너무 티나게 하면 냄새가 나니까 적당히 하거든요. 근데 그 딱 구분을 하는 게 실체가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실체가 있냐? 실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회사명이 있고 회사를 검색했을 때 뭐 매출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실체가 있는 회사의 대표면 이해하는데 그냥 실체가 없이 나 뭐 했다, 뭐 주식, 뭐 코인, 뭐 블로그, 뭐 애드센스 이걸 했다 했을 때 실체 없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제 돈 버는 형들 운영하다 보니까 인터뷰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한 달에 2억을 버신 20대 초반 분도 계시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24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달 만에 2억을 벌었나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루에 전화를 250명한테 했대요. 무슨 전화를 했냐니까 분양 관련된 건데 뭐 여러 군데 이제 미분양된 것들 전화하면 한 채 하면 그 뭐 한 3천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달 동안 내내 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 명 정도만 데리고 오면 된다. 근데 결국은 그분이 실체가 또 없고 또 다른 데 가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또 다 보험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졌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짜냐 아니냐 했을 때는 실체가 있냐 없냐. 실체가 있냐 없냐. 네.
근데 사실 검색한다고 매출이 다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맞아요. 일단 그냥 일단은 저는 네.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회사 정보를 한번 쳐보죠. 예, 그래서 안에 있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사짜인지 아닌지 보는데 그거 외에는 뭐 알기 힘들죠. 잠깐. 이렇게 영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깊이 있는 배움은 글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은 흘러가 버리지만 글은 천천히 곱씹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북토크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컨텐츠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물론 100%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적어주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시죠? 보다 깊이 있는 자기개발, SNS 사업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사실 여쭤봤던 거는 그거였어요. 부자들에 대한 오해, 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거짓말. 사실 제가 여쭤봤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부자는 사기꾼이다. 이거는 된 것 같고, 예, 부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산다. 예. 특히 그리고 전 재밌었던 게 부자는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 아, 요런 게 근데 아니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 관계가 그 대표님 결혼하셨잖아요. 네. 아내분이랑 싸울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였어요? 가장 많이 싸우는 네, 이유. 근데 저희 집은 좀 특이 케이스인 게 네. 뭐랄까 대표님 아까 600만 원 가지고 결혼하셨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그 못지않은 그냥 비슷한 정도 가지고 애당초 결혼을 했고 애당초 둘 다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여쭤보신 이유가 아마 돈 때문에 싸워서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냥 기대치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버는 건 다 감사하다 좀 이런 느낌이었었고 와, 예. 그랬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좀 제가 좀 말투를 공격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왜 그렇게 말해? 이런 게 저는 떠올랐는데 원하신 답변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남들의 삶보다는 제 삶을 먼저 아는데 와이프랑 이제 아기를 재우던가 단둘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야기하면 보통은 이제 애가 자고 단둘이 있으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는 어디 놀러 갈까? 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디 갈까? 그다음에 토요일 날 누구 결혼식인데 간 김에 어디 들을까? 1박 할까?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근데 돈인데 돈이 없으면 마음이 좀 가난해지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아까워서. 그래서 와이프랑 여행을 계획할 때라도 어떻게든 저는 싸고 가까운 데 가려고 하고 와이프는 어차피 없는 돈 좀 여행하고 싶어 하고 그런 조율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때도 뭐 추석, 설날,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 뭐 그다음에 뭐 어버이날 하면 한 달에 보통 한 개씩 행사가 있거든요. 그럼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선물 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면 5만 원을 줄 건지 10만 원을 줄 건지 20만 원을 줄 건지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활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식비 포함한 모든 돈을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30만 원 넣어놓고 30만 원 한 달 동안 살았어요. 애 있을 때요? 애 있을 때도 30만 원으로 모든 비용을 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돈이 한 5만 원씩 모자랐어요. 그러면 저는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와이프는 애 키우는데 30만 원 어떻게 사냐 5만 원 더 달라고 하고 그런 걸로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주면서도 5만 생색 다 내면서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느니 왜 5만 원을 줄이지 못하느니 장인 장모님 생신이라고 20만 원을 드리면 그게 우리 생활비의 20일치인데 그걸 그냥 주느니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개념이 일반인들 생각하는 그 개념이 집 전세 하나 갖고 있고 돈이 없는 개념이랑 진짜 돈이 없는 개념이랑 급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급을 생각하지 못해요. 본인이 그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쵸. 솔직히 저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둘 다 부부교사였고.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어나더 레벨이죠. 네, 그렇죠. 제가 살면서 부부교사로 어나더 레벨 소리까지 들을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 마운틴 뷰라고 해서 산에 산에 있는 아파트에 부산에 부산이 부산에. 또 워낙 그 경사가 그렇죠. 근데 그 공사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만덕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일단 버스가 다니다가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버스 운영을 안 한대요. 수지가 안 맞아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주위에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만 달랑 있는 데인데 거기 살았는데 와이프는 이제 외벌이죠. 애기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회사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면 그걸로 쓰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계획할 때 돈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그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저도 돈 때문에 싸웠을 것 같아요. 한 달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육아하게 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 회사에서 주잖아요. 3박 4일. 그러면 예를 들어 괌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어디 뭐 발리에 가고 싶다. 동남아 가고 싶다 하는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놀러 가게 되면 좋은 호텔에서 좀 자고 싶잖아요. 풀빌라 같은 데 자고 싶고. 근데 네. 하루에 뭐 40만 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40만 원짜리 잘 수 있냐고. 아니 아무 때나 자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특히나 또 사모님께서는 아기도 데리고 가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네. 나는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싼 데 자자. 근데 그러면 여행 가지 말자. 그럼 네 혼자 있어라. 막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싸웠는데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벌고 나니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냥 제일 좋은 시간대, 제일 좋은 걸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할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해, 링크 보내줘 하면 결제하면 가면 되는데 가격 비교하고 그다음 밤에 갈지 낮 비행기 갈지 싼 거 하면 2시 30분에 뭐 제주도 가면 진짜 어떻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 일단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다 당근마켓으로 사니까 중고거래 할 때 그러면 지역이 멀어도 1시간 왕복하는 것도 그 어디 알람 뜨면 그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받아오고 막 현금 주고 그리고 어떤 사이트 할인해 준다고 하면 회원가입 막 하고 카카오톡 채널톡 해서 추가 쿠폰 받고 네이버 쿠팡이랑 가격 비교해가지고 그 상품 하나 뭐 기저귀 하나 사는데 그게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죠. 근데 서로. 그때는 또 사모님도 그 없는 돈 안에서 어떻게든 짜야 되니까. 그쵸. 예민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래서 오히려 돈 많으면은 더 바람 나고 재산 분할이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 빈도보다도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도 뭐 부자라고 하기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상위 1% 사람들을 만날 기회 있는데 그분들은 모임할 때 항상 그 아내를 데려온 경우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그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유근용 대표님이라고 해서 네네네.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알아요. 인격적으로 제일 존경해요. 누구신지는 알아요. 예, 엄청 겸손하고 남 이야기 함부로 안 하시고 하는데 그분도 부부관계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기가 3명인데 집에 가서 아기를 재우고 그러니까 씻기고 나와요. 왜냐면 아기 들기 힘들다고. 아내랑 통화도 자주 하는 거 보면서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부부관계가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부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은 보통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안주점 가고 뭐 젊은 아가씨들이랑 막 골프 치러 가고 물론 그렇게 묘사한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 생각에 부자들은 뭔가 하나가 어그러져야지. 자녀가 잘못되든 뭐 누군가 바람피든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극대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단란주점 가고 막 이런 분들은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프레임을 좀 만들어 놨죠.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인지냐가 더 본질이고 네. 돈이 많으면 사실은 다툼거리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이가 더 좋은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돈을 버신 거냐?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단계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맨 처음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돈을 번 시작이 있고 돈을 벌지 못했을 때 한 시작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2020년도에 갑자기 뭔가 쇼핑몰을 했고 2021년도 10월 달에 유튜브를 처음 했거든요. 유튜브를 했으니까 그때 저를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건 했냐면 이제 뭐 블로그도 했고 그다음 자격증 공부도 했고 그다음 자기 학원 글쓰기 그다음에 뭐 들이대 수업이라고 막 들이대 독서 모임 그다음에 그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미라클 모임 하고 그다음 막 루틴이라고 해서 하루에 50가지 루틴 1부터 50까지 해서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그 하루하루 OX 해가지고 눈 뜨서 기도하기 핸드폰 보지 않기 신문기사 보기 영어 듣기 세수하면서 팟캐스트 듣기 운전하면서 뭐 아내한테 전화하기 다 해서 50가지를 매일 50개요? 1년 동안 했거든요. 항상 다 OX 했는데 네. 거의 다 O였어요. 그래서 제 삶을 성공했던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움직인 적도 있고 다 해봤는데 책도 제가 1년에 53권 읽었거든요.
틈틈이 이게 50세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만 읽어내 개념이 아니라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권 하나. 이상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권을 육아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읽는다? 절대 쉽지 않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책 보고 돈 버는 방법 알아보고 했는데도 제가 그 돈 벌기 전에 한 11가지를 이제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책도 사실 냈거든요. 근데 이게 책도- 첫 책이 아니시군요. 네, 돈 밑에 전에 부의 변곡점이라는 걸 냈고 음. 부의 변곡점을 내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데 결혼 7년 차 나는 아직 연애 중입니다. 라는 책을 냈는데 완전 망했거든요. 달달하네요 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다 망하고 뭐 오프라인 강의 한다고 해서 그 나가서 강의도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부산에서 제일 큰 자기개발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그 50가지 루틴을 올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컨텐츠로 해서 강의하면 좋겠다 해서 부산에 있는 미라클 팩토리라는 제일 큰 자기개발 센터에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됐죠. 그 담당자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 딱 갔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0명. 저는 최소 50명 정도 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럼 그 센터에서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딱 알았죠. 그 사람도 이 정도까지 몰랐죠. 그리고 말하기 부끄러웠던 거죠.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사람들은 듣보자,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죠. 그래서 그 주최 측 3명이 딱 와가지고 돈 하나도 못 벌고 2시간 동안 준비했던 걸 다 떠들고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전에 했던 일들은 진짜 많아요. 근데 다 실패하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었던 거는 쇼핑몰. 2020년 1월 달에 했던 그 쇼핑몰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 번 거를 또 사람들이 이제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때 블로그를 좀 썼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몰 한번 알려주세요 해서 이제 5만 원 받고 한 5명 알려주고 이제 금방 차서 이제 10만 원 올라갑니다 해서 10만 원 받고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가격을 올렸는데 항상 아기가 아프다 회사 일이 바쁘다 해서 녹화본을 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녹화본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녹화본을 줄 의무는 없는데 계속 녹화본 달라고 하길래 열받아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로 봐라 해서 했던 게 유튜브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영상 올리고 한 달에 10,000명씩 계속 늘더라고요. 1년 동안 매달 10,000명씩 늘었거든요. 구독자가요? 네. 그래서 영상을 그냥 2번째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30만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겠구나. 하나하나 알려주는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조회수가 100만 넘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구독자도 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플랫폼에서 제안이 오는 거죠.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사실 클래스 U라는 데서 저한테 제안이 왔는데 클래스 U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쇼핑몰만 맨날 포장하고 하니까 그래서 클래스 U에 제안 주셔서 알겠다 해서 강의 런칭했는데 그게 이제 뭐 몇천 명씩 듣고 그다음에 몇만 명씩 듣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벌게 된 거는 쇼핑몰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 그 이후에는 이제 기회들이 많이 왔죠. 그러면 광고나 책이나 협업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처음 어쨌든 베이스가 쇼핑몰이신데 그럼 쇼핑몰만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신 거죠? 맞습니다. 뭘 파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잡담을 다 팔았는데 첫 번째 팔았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제 애가 5살 정도 됐었는데 다섯 네, 살이? 5살 첫째가 그때 첫째가, 당시에. 첫째가. 네, 첫째가 5살일 때 유치원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에서 누구 애 얼굴을 핥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상처가 나서 네. 와이프가 듀오덤을 사서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상품을 이제 등록을 하려고 뭘 할까 이렇게 집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책상 위에 듀오덤 새 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연고. 맞아요. 그 네. 밴드처럼 네, 붙이는 거. 그게 있길래 듀오돔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네이버에 듀오돔이란 걸 검색하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제품을 찍어낸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구글에 듀오돔이라 치니까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스마트스에 올렸죠. 그때 당시에 뭐 한 남들 다 18,000에 팔고 있는데 저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한 2만 원 올려놨어요. 리뷰도 없죠. 이미지도 구글 이미지죠. 상세 페이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세 페이지도 대표 이미지 그냥 듀오돔 이미지 한 개 들어갔거든요. 그냥 올려놨는데 한 3일 정도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리뷰도 없고 가격도 비싼데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걸 바보같이 찾아서 샀을까? 그래서 한 2,000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등록해보자 해서 도매 사이트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을 하루에 2개씩 계속 올렸어요. 그냥 이게 소위 말하는 대량 그건가요? 닭등 그냥 닥치고 상품 닥치고 등록한다고 등록. 해서 뭐 수동으로 등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샀어요. 네. 저도 당연히 저희 애 때문에 마스크를 몇 개 샀죠. 사서 또 막
많이 팔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도 많이 팔리니까 올려놨죠. 근데 마스크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제품이 없잖아요. 제가 마스크를 쌓아놓은 거 아니고 애랑 제 거 해서 한 10개 정도 사놨는데 마스크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마스크 사려고 하니까 다 품절이에요. 코로나도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지 생각했는데 네이버에 이제 마스크라고 검색하면 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1페이지만 보고 비싸네? 상품이 없네라 하는데 저는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서 보냈어요, 고객한테. 처음에는. 제가 제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일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비싸지면서 막 3,000원, 4,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좀 사람들 적게 싸게 팔면 괜찮은데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국내에는 도매 사이트가 진짜 많거든요. 다 가입해가지고 이제 그 똑같은 상품 3,000원에 팔고 있는 상품을 막 찾아봤죠. 그러니까 8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1,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사서 싸게 팔자. 왜냐면 너무 비싸게 파니까. 그래서 마스크도 팔아봤고 의료용품이라고 해서 그 막 방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이제 도매 사이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등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선거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선거하는데 그 선관위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를 사고 싶다. 근데 전국에 다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한 5억 정도치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한복을 제가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이미지만 올려놨는데 네. 그냥 방한복이라고 했는데 저는 물건을 본 적도 없는데 도매 사이트인 거 이미지만 올렸는데 선관위 담당자라고 해서 이거 전국에 다 그 복장하고 비닐장갑 끼고 해야 된다 해서 5억치를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물건을 공급 못하죠. 처음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그걸 찾자 해서 이제 의료용품 쪽으로도 팔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팔고 건강식품 쪽도 팔고 계속 품목을 늘리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매출이 뭐 1억, 2억 올라가게 됐던 거죠. 이거를 근데 쇼핑몰에 대해 아직 진짜 개념이 없는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니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네. 그걸로 사진도 찍고 네. 이렇게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진짜 생판 초보자가 네. 나도 팔고 싶은데요 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메일만 있으면 입점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연 4,800만 원까지는 팔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자 없는 기준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데 네.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도매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구글이나 네이버에 도매 사이트라고 하면 메뉴에 뭔가가 보일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국내에 있는 도매 사이트 한 몇천 개가 다 있을 거예요. 의류 도매 사이트, 신발 도매 사이트, 뭐 미용, 화장 많아요. 그럼 거기 이제 자동차 도매 사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 이미지랑 가격이 떠요. 예를 들면 볼펜이라고 할게요. 뭐 사무용품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볼펜이 도매 사이트에는 500원에 올라져 있어요. 이미지랑 다. 그러니까 이제 도매로 한다는 거는 대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볼펜 이미지 이쁘게 찍어서 예를 들어서 최소 500개 뭐 이렇게 판다. 최소 500개가 아니라 최소 1개. 도매인데요? 도매 사이트인데 한 개씩 팝니다.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사이트에 한 개씩 팝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는 사이트는 중국에 살 때 많이 사야 되는 거고 국내에서는 개별로 팔거든요. 그러면 이 볼펜이 500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1,000원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사면 저는 이제 도매 사이트에 있는데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상품은 제 고객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배송을 해줘요? 바로 배송해 주죠. 왜냐면 주소지에다가 제 고객 주소만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이 제 고객집으로 가면 전 500원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볼펜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단가가 좀 큰 거면은 그렇죠. 판매할 때도 뭐 배송비 2,500원 붙여서 그냥 이렇게 네.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같은 경우로 가면 나는 4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올려놓으면 주문 들어오면 바로 물건을 제 고객한테 보내면 한 개 팔아서 10,000원을 남기는데 사람들이 10,000원 남아서 인생 바뀌나라고 하는데 인생 안 바뀌거든요. 10,000원 벌어가지고 저녁에 통닭 하나 시켜 먹으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10,000원은 한 개 팔았을 때 기준인데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어딘가에 노출됐다는 거고 어딜 노출됐다는 거는 잠재 고객들이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걸 한 5개만 팔면 5만 원이고 한 달에 1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품을 한 개가 아니라 한 2-3개 되면 이걸로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쇼핑몰 운영 경험은 없어서 네. 그 도매하시는 분들은 왜 자기가 안 하고 맞아요. 잘 물어보셨어요. 도매하시는 분들은 도매만 하던가
도매. 그러니까 내가 잘 못 파니까 나는 물건을 대량으로 많이 사갖고 와서 예. 잘 파는 사람들이 팔아줘 해서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도 올려놨어요. 두 개 다 해요. 도매로도 올리고 소매로도 올리고. 근데 소매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게 도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역하시는 분들, 제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볼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우개, 파일, 별의별 걸 쫙 해서 컨테이너로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 쭉 뿌려놓고 잘 파는 사람들이 팔아, 우리가 포장해서 보내줄게, 이 개념인데 그분들이 막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어떻게 잘 파는지 막 이렇게 알아보진 않아요. 왜냐면 구찌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도매하시는 분들도 소매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팔게 하는데 잘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 잘 판다라는 게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까 제품 사진 이것도 도매분들이 찍어서 제공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갖다가 내 거에 올린다고 해서 저 사람도 올려놨으니까 맞아요. 그거보다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도매 똑같은 걸 가져와서 네. 더 잘 팔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최근에 네이버나 쿠팡에서 뭔가를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뭐 사셨어요? 검색해서 뭐를 사셨어요? 뭐를? 최근에요. 네. 가장 최근에 제가 뭘 샀을까요? 가장 최근에 단백질 바 샀습니다. 단백질 바 살 때 뭐라고 검색하셨어요? 단백질 바라고 검색했습니다. 단백질 바라고 생각해서 메뉴에 있는 거 샀어요? 어떤 거 사셨어요? 쿠팡에서 샀는데 네. 단백질 바라고 친 다음에 10g당 얼마냐랑 예. 단백질 함량 예. 이거 비교해서 샀어요. 그쵸. 근데 단백질 바라고 대표님은 그렇게 검색했기 때문에 단백질 바라고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보였는데 단백질 바라고 상품을 안 쓰고 그냥 단백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뭐 그런 걸 많이 안 먹어서 단백질이라고만 키워드를 썼던지 네네. 아니면 단백질 스낵 네. 아니면 뭐 땅콩 단백질 네, 초코바. 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으면 그 사람에 노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쓰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라는데 네. 저는 볼펜을 팔 때 절대 볼펜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을 겁니다. 왜요? 볼펜이라고 해봤자 이미 잘 판 사람들이 널리고 리뷰 9,999에 가격 저보다 싼 사람이 있는데 네. 볼펜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고 똥이 안 나오는 부드러운 얇은 편지 쓰기 좋은 볼펜 이런 키워드 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선물용 볼펜이라거나 네, 뭐 기념품 볼펜이라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세부 키워드로 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남들 다 판다고 그냥 검정색 볼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도 그때 당시에 똑같이 마스크를 팔았잖아요. 마스크 파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저는 후발주자고 제품도 없고 가격도 남들보다 싸게 팔려면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뭐 KF94 마스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머리 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면 귀가 안 아픈 초특대 대두 마스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뭐 다 코로나 키워드만 썼으니까 그때 독감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처음 썼어요. 독감 마스크. 겨울 되면 항상 독감이 있잖아요. 근데 독감 마스크 치면 아무 상품도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저만 나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독감 마스크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이게 지금은 나오겠죠? 그때는 쇼핑몰이 지금보다 덜 활성화돼 있어서. 그때도 활성화됐고 지금도 활성화됐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독감 마스크. 그때부터 이제 독감 마스크 키워드들이 쭉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빈틈이 많아요. 네. 그런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색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이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을 노출시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랑 그 다음에 제가 등록한 이미지랑 같잖아요. 네. 같으면 달라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달라 보이게 만들려면 도매 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를 쭉 주면 네. 그 상세 페이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캡처해서 그걸 대표 이미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볼펜이다라고 하면은 모나미에서 볼펜에 관련된 이미지를 쫙 해놨는데 뭔가 거기서 순서대로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대표님 보기에는 이렇게 노트 위에 있는 펜이 제일 예뻐. 그러면 그 부분을 캡처해서 그걸 대표 이미지로 쓰니까 다 흰 색깔 화면에 볼펜만 땡 있는 것보다 뭔가 펜으로 예쁘게 네. 쓴 것처럼 보이는 게 더 그러니까 예쁜 여성의 손이 있는 거. 그렇게 키워드를 남들이 이제 검색할 만한 것들 적고 대표 이미지를 다르게 하고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도 제가 이미지를 못 만드니까 다 텍스트로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뭐 똥이 안 나오는 네. 진짜 부드러운 뭐 볼펜. 근데 그 모나미 볼펜도 그냥 모나미 볼펜 하면 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1,500원인데 찍찍해서 뭐 5명한테만 뭐 990원 이렇게 해서 원래 근데 계속 990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 또는 서울대생 80%가 쓰고 있다는 이 볼펜. 당연히 모남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문구를 쓰면 이제 네. 딱 들어오자마자 클릭했을 때 네. 뭐 수험생 볼펜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문구를 볼 때 뭔가 설득될 만한 걸 찾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1번 첫 번째 그냥 큰 키워드가 아니라 되게 니치한 세부 네. 키워드를 잡고 네, 2번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그 도매에서 제공해 주는 거가 아니라 그 봤을 때 가장 후킹이 되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세부 키워드랑 결이 맞는 거여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후킹 문구. 네, 후킹 그 세 개 문구. 말고는 딴 건 없었습니다. 오. 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이 방법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지금도 유효한데 효율이 낮죠. 아,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경쟁이 빡세지긴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 키워드라고 해서 소형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개념이 흐릿해진 게 그런 걸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드 중에서 중소형 키워드를 다 내려 추천해줘요. 경쟁 강도라고 해서 이 제품은 경쟁 강도가 낮으니까 팔아보세요. 그렇게 나오면 다 그걸 팔잖아요. 그러면 다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트렌드를 바꿔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사람이 손으로 등록하는데 힘들잖아요. 네. AI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다 손으로 상품 수집하고 이미지 바꾸고 텍스트 치고 하는 게 힘드니까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상품을 가지고 오고 이미지를 예쁘게 가공하고 업로드까지 하고 주문 처리까지 다 그거를 이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대세로 넘어갔죠. 그럼 그냥 저는 뭐 해요? 관리를 해야죠. 내가 어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는 홈페이지가 엄청 많거든요. 아, 도매 사이트도 엄청 많으니까. 도매 사이트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루이비통, 독일 루이비통이라고 해볼게요. 독일에도 루이비통을 팔아요. 근데 루이비통이라고 독일어가 되어 있진 않아요. 다 그냥 영어로 되어 있고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뭐 에르메스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올 때 그냥 거기에 있는 이미지랑 가격이랑 상세 페이지를 다 가져와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설정한 마진만큼 마진을 붙여서 플랫폼에 파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고 했지 뭐 프라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해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해외 가면 백화점 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어떤 사이트도 많아요. 그게 중국 사이트도 되고 그럼 거기에 있는 거를 쫙 긁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주문 처리해서 마진을 먹고 이 단계까지 네. 넘어갔습니다. 그 단계는 궁금하신 분들은 돈 버는 형님들 가서 맞습니다. 보시면은 북토크에서 다 설명하자니 갑자기 쇼핑몰 맞습니다. 토크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가시죠. 근데 확실히 그래도 여전히 기본 메커니즘은 유효하긴 하다. 맞습니다.